예, 우리 시각으로 5월 3일부터 프리뷰래. 2라운드가 펼쳐집니다. 아직 1라운드가 진행 중이지만 2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은 이제 경기가 아예 없는 날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제 생각에 좀 빨리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잠정적으로 오늘 6차전에서 실제로 이제 시리즈가 끝나가지고 결국은 다음 그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내일부터 정확히 말씀드리면 5월 3일부터 캐롤라이나와 필라델피아의 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캐롤라이나는 뭐 사실은 동부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경기력이 좋은 모습이었고,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이번에 결국 이제 피츠버그랑도 승점은 똑같았었죠. 이제 그리고 이제 피츠버그를 혈투 끝에 잡아내고 올라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재밌는 경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프리뷰 간략 프리뷰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규 시즌 상대 전적을 살펴보시면은 정규 시즌 상대 전적은 캐롤라이나가 앞서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이제 막상 이걸 또 종합해보니까 이거 뭐지 싶기는 하더라고요. 정규 시즌 3대 정적은 캐롤라이나가 3승 1연장패인데 전부 다 슛아웃 이후 승부가 나오긴 했었습니다. 전부 다. 모든 경기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부분은 또 이제 좀 지켜볼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그림인데, 어쨌든 캐롤라이나가 3승을 거뒀다. 근데 이제 또 변수가 되는 부분은 역시나 플레이오프에서는 5대5 현장이 펼쳐진다라는 거. 이런 부분은 또 변수기는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정규 시즌에서의 4번의 경기에서는 캐롤라이나가 앞서긴 하지만 필라델피아도 이게 승점 4점, 그죠? 필라델피아도 승점을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승점 5점은 딴 거죠. 그죠? 5점 맞죠. 그죠? 한 경기 이겼으니까.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의외로 꽤 호각 같은 느낌으로 초반에 이 정규 시즌 전적은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라운드에서 서로 두 팀이 좋았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이게 요거 이제 하나 이제 마구 보고 들어갈 텐데, 1라운드에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피지컬 플레이 양상에서의 전개 그림에서 강점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결국 이제 뭐 수치에서도 보시듯이 히트 숫자, 이번 플레이오프 팀들 중에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60분당 히트 숫자도 39개가 찍혔기 때문에 2위에 해당하는 성적이었습니다. 이거 이제 오늘 경기 성적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 피지컬로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사실 토케트 감독 예전에 밴쿠버 때도 보신 분들은 많이 기억하시겠지만 전방 압박이라든가 피지컬 게임에서 조지는 게임 많았었죠. 그죠? 그런 그림이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나 이제 이 플레이오프에서는 이렇게 좀 단순하게 몰아붙이고 피지컬 몰아붙이고 이런 과정에서 피지컬 관여되다 보면은 피츠버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세한 경기도 많이 펼쳤습니다. 경기력이 괜찮을 때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피지컬 플레이에 말려들면서 경기를 그르치는 국면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플레이오프에서는 이런 경기력이 중요한데 필라델피아가 1라운드에서는 이런 모습을 잘 보였다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캐롤라이나 강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타와가 슈팅 통제력이 좋은 팀입니다. 근데 그 슈팅 통제력이 좋은 오타와조차 캐롤라이나의 양적 운영은 당연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비슷한 컬러의 팀이라고 하면은 그런 운영을 더 잘하는 팀이라든가 전력이 더 좋은 팀들이 이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이제 그 부분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SAT 퍼센티지, 그러니까 전체 슈팅 시도 그리고 블로킹된 슈팅을 뺀 전체 슈팅 시도의 비율이라고 바라보시면 좋은데, 캐롤라이나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이번 시리즈 전체 1차전부터 4차전까지 쭉 54.3, 45.7, 그리고 55.2, 44.8, 이제 이런 그림이기 때문에 뭐 오타와를 상대로도 그냥 이제 또 슈팅 양적 운영에서 밀어붙이는 운영을 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경기별로 따져보셔도 1차전 60%, 2차전은 이제 조금 이제 뭐 오타와가 잘 대응을 해서 51.5%가 나왔고, 그리고 3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로킹 포함된, 그죠? 전체 슈팅 시도는 53.3이니까 그냥 그저 그려 보이는데, 이제 블로킹된 거 빼면 57.1이고요. 그리고 이제 4차전 같은 경우에는 56.3, 54.7이 나왔기 때문에 한 경기도 이제 슈팅 창출해서 오타와를 상대로 밀린 경기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캐롤라이나가 뭐 시즌 내내 이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럴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오타와가 슈팅 통제 능력이 좋은 팀이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거 의미가 조금 다르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이제 다가오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은데, 역시나 이런 운영은 그냥 플레이오프에서 잘한다. 그 부분 말씀해드리고, 1라운드에서 돋보였던 선수가 역시나 블라다르시입니다.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블라다르시가 사실은 이제 이 프리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블라다르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플레이오프에서 결국은 이 경기력이 나올지는 사실은 좀 알 수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플레이오프에서도 좋았습니다. 4승 2패 1.61에 93.7% 셧아웃도 2개나 하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필리가 이제 진짜 뭐 엄청난 업셋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낮은 시드가 상위 시드를 이겼으니까 피츠버그를 잡는데 이제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블라다르시가 5대5에서도 역시나 좋았었어요. 물론 이제 정말 단기적인 기록이기 때문에 NHL 엣지 데이터를 찾아보면 뭐 상위 몇 퍼센트 이런 것들은 아직 안 좋은데 보시면 세이브 성공률 93.7, 5대5 상황 세이브 성공률 95.9%, 그리고 접전 상황 5대5 세이브 성공률 97.3%. 그리고 이번 시리즈는 대부분 접전 양상으로 많이 흘러갔었죠. 필라델피아랑 피츠버그도.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블라다르시가 플레이오프에서도 이게 경기력이 유지가 된다라는 건 이건 생각보다 의미가 있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캐롤라이나 역시 로건 스탠코븐입니다. 스탠코븐 선수가 진짜 이게 중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게 이 주니어 시절에 정말 해결사의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다. 그래서 주니어 시절에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중요한 골 많이 넣어주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1라운드에서도 그런 역할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4경기에서 4골 1어시스트를 올렸고요. 슈팅 성공률이 22.2%라는 경이로운 수치가 찍혔는데 이게 우리가 영양사들, 그죠? 이 야구에서 많이 그런 표현을 하긴 하지만 하키에서도 솔직히 이제 영양사분들이 출동하실 수도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스탠코븐 선수가 득점을 한 골들이 1차전 선제골 플러스 결승골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선제 파워플레이 골, 선제골 플러스 파워플레이 골, 그리고 3차전도 선제골, 그리고 4차전 같은 경우에는 3피리어드 리드를 가져오는 골이었었거든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승부처에 이렇게 스탠코븐 선수가 결과를 냈다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동안 약점이었었던 그 캐롤라이나에,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대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스탠코븐이 정말 꾸준한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건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그 캐롤라이나의 그 고질적인 약점이었던 정말 중요한 국면에서 이렇게 한 번 더 해주면서 좋은 그림이 나오는 거, 그게 이번에 스탠코븐이 됐다라는 겁니다. 요건 좀 의미가 있다라고 바라보고, 그리고 이제 스탠코븐 선수가 출장하는 라인인 스탠코븐 홀 블레이크, 요 라인이 경기력이 좋았다라고 이제 프리뷰 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1라운드에서도 여전했습니다. 1라운드에서도 4경기에서 슈팅 29개 때리는 동안 13개밖에 허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플러스 16, 그리고 스코링 찬스 같은 경우에 32개 만드는 동안에 17개 허용을 해서 플러스 15, 그리고 이제 5대5 상황에서 이제 득실 같은 경우에도 3득점 한 동안 실점 없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라인까지도 압도적인 성과를 올렸기 때문에 1라운드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다라고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2라운드에서 결국은 필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2라운드에서 필라델피아는 역시나 양적 운영이 밀리는 상황에서도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 이거 1라운드에 이게 됐거든요. 근데 2라운드에도 이게 돼야 됩니다. 사실 양적 운영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슈팅, 그 전체 슈팅 비율 같은 부분, 아까 이제 보셨던 SAT 퍼센티지라든가 USAT 퍼센티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분명히 펼쳐질 거예요. 근데 실제로 피츠버그 시리즈를 살펴보셔도 많이 밀렸거든요. 피츠버그 시리즈, 피츠버그가 전체적으로 슈팅 숫자라든가 유효 슈팅 숫자도 그렇고, 그리고 전체 슈팅 숫자 이런 거 엄청나게 앞서갔어요. 58.2, 57.5. 오히려 이제 아까 오타와 캐롤라이나보다도 차이가 더 났거든요. 이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밀리는, 슈팅 숫자 통제에서는 밀리는 경기를 해도 결국은 5대5 상황에서는 필라델피아가 더 득점을 많이 했습니다. 5대5에서 필라델피아가 11골 넣었는데 피츠버그는 5골밖에 못 넣었거든요. 이런 느낌의 경기력이 나와야 되는. 그러니까 줄 건 줘. 줄 건 줘. 근데 이제 우리가 결국 이제 더 위험한 찬스 만들어서 골을 넣고 끝내는 이런 느낌의 양상이 이번에도 필요하고, 물론 이제 그 과정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지컬 플레이로 조금 귀찮게 해주고 이런 그림들이 관여가 되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점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캐롤라이나는 수비진에서 득점 생산력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양적 운영을 많이 하는 팀들은 포인트샷이라든가 이런 부분, 먼 중장거리에서의 슈팅 같은 부분도 양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결과가 조금 더 나아야 된다는 의미고, 실제로 1라운드에서 득점 생산력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물론 골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어떻게 보면은 뭐 수비수들이 좀 골을 올려준다라든가 먼거리 포인트샷으로 그런 그림들이 좀 나오면 경기가 좀 수월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주요 수비수 선수들이 골을 넣은 선수들이 한 명도 없고요. 1라운드에서
물론 키앤드레 밀러가 3어시스트 해주면서 나쁘진 않았지만 뭐 챗필드 워커도 1어시스트, 뭐 고스트 스비어 어떻게 보면 제일 포인트를 많이 올려줘야 되는 이런 선수들조차 1포인트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수비진 득점 생산력이 저조했는데 정규 시즌에는 사실 고스트 스비어도 13골 37개의 어시스트를 했었고 거의 경기당 1포인트 했었죠. 밀러 같은 경우에도 8골 29어시스트, 니키신도 11골 득점을 하면서 22어시스트 했었고 워커 같은 경우도 10골 가까이 넣어주면서 22어시스트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그림에서 결국 이제 양적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의 결과가 좀 많이 잘 나왔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고요. 필라델피아는 사실 1라운드에서 여기에서 좀 성과가 나왔었어요. 아까도 라이브 코멘트에서 살짝 말씀드린 내용인데 리스톨라이넨이 지금 6경기에서 5포인트나 올렸고요. 세나임도 2골, 그리고 세나임 결승골도 하나 넣었죠. 그리고 드라이스데일도 1골 2어시스트, 그리고 캐머런 요크 선수까지 지난 시리즈 클린칭골을 넣는 등 지금 필라델피아 수비진은 이제 중장거리에서 좀 성과가 나오는 그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캐롤라이나도 여기에서 지면 안 된다가 하나, 그리고 양적 운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수비진에서 득점이 나면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시리즈를. 이제 그 부분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상인데 필라델피아 1라운드 강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피지컬 플레이 양상을 전개를 하면서 피츠버그 선수를 계속 피지컬 관여하면서 괴롭히고 거기서 경기를 흔들게 만들고 결국 이제 리듬을 흐트러뜨려서 이제 이기는 그림. 이제 말리니까 제 경기가 안 나오는 그런 느낌의 양상이 많이 펼쳐졌었거든요. 하지만 캐롤라이나는 이런 이제 피츠버그와는 다르게 체킹 플레이, 그리고 이제 활동량, 그리고 그라인딩 경기, 이런 거에 대한 플레이에 능한 팀입니다. 그러니까 대응 같은 부분도 피츠버그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동안의 캐롤라이나의 문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실한 스타 플레이어들이, 그러니까 보시면은 뭐 템파가 됐든 레인저스가 됐든 뭐 쿠체로프, 파나리 뭐 이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그리고 이제 뭐 플로리다도 커척 같은 애들이 있고 정말 중요할 때 이렇게 사이즈에서 존재감 보여주고, 근데 그런 애들한테 한두 골씩 먹히면서 차이가 나서 졌었거든요. 그런데 필라델피아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정도의 스타 플레이어는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그레스, 케이츠, 코네크니 이런 선수들이 뭐 6경기에서 4포인트를 뽑아줬고, 마르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리즈 초반엔 좋았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그렇게 임팩트가 많이 나오진 않았었죠. 그래서 이게 스타 플레이어로 밀어붙이는 그런 느낌의 팀도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보거든요. 필라델피아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필라델피아가 피츠버그한테도 양적인 운영에서 재미를 못 봤는데 해당 분야의 정말 대장급인 캐롤라인을 만난다라고 하면은 양적인 운영에서 통제는 아예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적 운영을 못 버티는 과정에서 필라델피아가 캐롤라인에 비해서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스타 플레이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서 1라운드에서 경기당 3골이었습니다. 평균 득점이. 그렇기 때문에 눈에 띄는 득점력을 가진 팀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해서 피츠버그를 귀찮게 만들었었던 피지컬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팀도 아니거든요. 캐롤라이나가. 그런 과정들을 생각을 해보면 상성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상대를 만났다라고 보고 있어요. 정규 시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연장 이후의 승부들이 나오긴 했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원사이드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월하게 캐롤라이나가 한 4대1 정도로 마무리 짓고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라이브 코멘터리 끝나고 아마 제가 뭐 밤에 원래는 이제 밤에 하잖아요. 근데 밤에 하지 않고 라이브 코멘터리 끝나고 뒤 꼬투리에 이렇게 집어넣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플레이오프 프리뷰들을.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뭐 다른 시리즈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하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간략하게 2라운드 프리뷰 한 시리즈 마무리를 해봤고, 나머지 3개의 시리즈도 이제 조만간 계속 이제 진행할 예정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